이번 시간은 이제 네트워크 트렌드 중에 이제 셋이라는 개념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셋이라는 서비스 용어가 이제 화두가 된 게 이제 꽤 좀 됐죠. 예, 한 2, 3년 전부터 화두가 됐는데 이건 이제 풀었으면 시큐어 액세스 서비스 엣지, 말 그대로 보안 관점에서 액세스를 제공을 한다. 이 서비스 엣지라고 얘기를 하는 게 SSG를 이제 줄여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서비스 엣지냐? 어떤 시큐리티 서비스, 이제 네트워크 보안 관점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세시하고 SSE라는 거에 대한 어떤 뭐 비교를 해놓은 같은 용어가 있는데요. 개념은 비슷해요, 제가 볼 땐. 근데 시큐어 서비스 관점에서 그동안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뭐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라든지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뭐 CASB, 클라우드 액세스 시큐리티 브로커, 그다음에 파이어월 에이저 서비스, 그다음에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뭐 디크립션, 뭐 이런 보안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어떤 솔루션일 수도 있고 서비스 용어들이죠. 이런 보안 솔루션들을 이제 엣지라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세시는 뭐냐? 앞에 이제 억세스가 하나 붙였죠. 억세스. 예. 억세스라는 건 여기까지, 이 위치까지 사용자 기업의 네트워크에 연장을 시켜주는 이 연결 서비스까지 포함한 걸 억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하고 보안하고 뭐 업계에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밀접해요. 기업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보안이라는 관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네트워크 보안 관점에서 네트워크와 보안을 같이 어우르는 단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시라는 용어가 왜 다시 펼쳐져서 이렇게 이슈화가 됐냐? 기존에 이제 기업의 네트워크 보안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겠죠. 그냥 좀 설명을 좀 주저리 많이 써봤어요. 예. 기업의 데이터들, 기업 안에 있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기업이 인증하는 이 원하는 대상이라는 게 임직원, 사람일 수도 있고 IP를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버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어떤 외부에 있는 협력사라든지 이 기업의 데이터들을 주고받아야 되는 대상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업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이 그걸 가지고 응용해서 이제 구현을 하는 거니까,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그래서 필요한 통신만, 인증받은 대상끼리 필요한 통신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예, 기업의 네트워크 보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로 기업의 이제 외부로 나쁜 의도를 가진 어떤 외부 인증받지 않는 대상으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침해가 받지 않도록, 변조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외부와의 어떤 통신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현재 지금 IT 구조는, 기업의 네트워크에. 그럴 때 어떤 데이터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애들과 주고받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게 이제 기업의 네트워크라고, 네트워크 보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기존에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뭐 아래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요. 뭐 기업의 네트워크들, 데이터들을 주고받는 대상들이 크게 구성 요소로 따지면 어떤 사업장에 있는 임직원들이나 뭐 디바이스라든지 뭐 자원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외부에 인터넷상에 나가서 모바일 오피스라든지 집에서 근무하시는 재택근무자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주로 데이터들을 주고받는 응용들, 워크로드들, 업무 시스템들이 위치하고 있고, 이 데이터가 저장돼 있고 가공이 되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쪽이 이제 기존의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에 이런 자원들, 응용이 올라가서 서비스하는 자원들이 다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통신한 대상들과 이 식별이 명확하고 위치가 정확히 파악이 된다라고 하면 네트워크 관점에서 얘네들만 통신할 수 있는 망을 만들면 되죠. 실제 일종의 나라를 하나를
분리라는 거예요. 이 인터넷이라는 IT 기반의 인터넷 워킹이 되는 모든 망에서 분리되어 있는 일종의 전용 사설망을 만드는 거죠. 이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통신을 하니까 통신 자체가 아예 안 돼서 길이 없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그들만 통신할 수 있는 망을 만들어서 통신을 시키면 되겠죠. 물론 이 안에서 좀 더 뎁스 있게 들어가면 이 망 안에서 있는 자원들이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한 보안 솔루션들은 또 이 안에 사업장별로 구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데 이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과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터넷과 통신하는 경로를 구성을 하죠.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서 주로 인터넷 사업자들의 네트워크 회선을 받아서 인터넷망과 연동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통신을 해야 이 안에 있는 임직원들이 인터넷상에 있는 외부에 있는 다른 시스템들과 통신도 가능하고 뭐 아웃바운드 서비스라고 하는 웹 서비스도 가능하고 인바운드로 여기에 예를 들어 저희가 외부 사용자들 인터넷상에 있는 사용자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B2C 서비스를 위한 서버팜을 구성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로도 뚫리겠죠. 근데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망은 기본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누가 있는지 불특정 다수들, 그래서 any, some 누구와 통신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 사이에 이런 보안 서비스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트래픽들이 잘 지나가고 이게 문제 있는 트래픽인지 아닌지, 어떤 내부의 임직원이 외부로 내 데이터를 유출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올 때 식별을 할 수 있는 인증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안 서비스 관문을 구축을 해놓고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문제 없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외부에 이제 모바일 임직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VPN 장비 같은 이 보안 관문존에 VPN 관문을 통해서 시큐어한 채널을 만들어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했죠. 내부 망에 그냥 직접. 문제가 없었어요. 예. 근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 클라우드 이제 이 지금 트렌드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클라우드 관점에서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어질리티를 높이고 내가 모든 시스템들을 다 구축을 해서는 비즈니스 경쟁력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 잘해놓은 걸 빨리 갖다 쓸 수 있게, 그리고 유연하게 그걸 바꿔낼 수 있고, 뭐 요런 어질러티, 비즈니스의 어질리티를 위해서 클라우드로 확산이 된다라고 했죠. 이 클라우드는 다 어디 있죠? 인터넷상에 있어요. 인터넷상에 그 위치가 매우 다양히 글로벌 위치로, 이 클라우드가 크게 보면 퍼블릭 클라우드들이 많이 제공하는 IaaS 서비스들도 있을 거고, 아예 위치 자체나 이런 게 식별되지도 않은 SaaS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들도 있죠. 이게 뭐 MS 오피스, 뭐 여기는 AWS, Azure, 구글, 뭐 이런 서비스들이 많죠. 점점 더 이런 서비스들을 많이 쓴다는 뜻은 이 기업에 있는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내부에 있던 데이터들이 어디로 간다? 어딘가 모르는 이 인터넷상에 있는 이런 쪽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예. 옮겨간다는 뜻이죠. 근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망에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보안 장비나 구축을 해야 되는 위치가 결론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인터넷 연결을 위한 접점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지고, 왜냐면 이런 데이터 센터, 하나의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서비스 사업자별로, 리즘별로, 그 다음에 사스의 사업자를 다른 걸 쓸 때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한 군데에 있어서 위치가 있을 때는 어떤 네트워크 경계를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 필요한 솔루션들을 놓아서 구축 서비스를 하면 됐었는데, 이런 기업의 데이터 센터가 무수히 많이 생길 수 있는 환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규모는 크거나 작거나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용자의 이런 서비스들을 사용하는 쪽에 가까운 쪽으로 계속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터넷 접점이 굉장히 다양해지다 보니 이런 보안 관문을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들을 매번 여기다 구축을 할 수도 없을 거며, 뭐 설상한다 치더라도 내가 어디다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다 다른 거예요. 이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어떤 스펙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그 다음에
이걸 축소시켜서 그러면 지역적으로 거점을 두고 둘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건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특성이라든지 이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걸 개수를 기존 거를 다 써서 모든 통신들을 뭐 이런 사업자들 중에 일부는 전용선을 이렇게 프로미스만과 연동할 수 있는 사업자들도 있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이렇게 인터넷과 통신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일단 이게 거리상의 이슈로 인해서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을 거고, 클라우드를 위해서 가까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한테 다수의 서비스들을 내가 유연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에 자원을 넣는데 트래픽 위치가 이렇게 돌아서 들어온다. 그리고 그거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외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아이안스 같은 경우는 일라스틱한 LB 같은 걸 써서 내가 이제 다수의 서비스가 확장이 되더라도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들이 이런 클라우드 사업자들 서비스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못 쓰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나가서 루트를 돌리는 순간 IP 대역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 IP 대역을 써야 된다는 뜻이고, 이쪽을 통해서 나간다는 뜻은 클라우드 사업자의 IP의 서비스들, 그리고 외부 서비스를 의존해서 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지금은 서비스별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 이제 구성해서 이런 외부 서비스, 외부향 서비스들은 여기서 이제 보안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이것도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기업들이 지금 숙제로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태죠. 지금은 어떤 상황이다? 빨리 넘겨서 이쪽으로 대응을 빨리 할 수 있게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스 같은 서비스 사업자들은 아예 그런 걸 구축하고 뭐 어떤 고객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눈높이에 따라서 그런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체계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이 사스 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그 안에서, 왜냐하면 이런 모든 디바이스나 데이터들을 쳐다볼 수 있는 자원들이 다 이 서비스 사업자한테 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룩업하고 뒤지고 연동해서 서비스하는 것도 다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업자의 서비스를. 그래서 이제 세시라는 사업자가 그런 지금 상황에서 등장을 하게 된 거고요. 이 세시 사업자는 이게 아직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모든 서비스가 100% 커버된 상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거에 대한 이제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세시 사업자, 이게 세시 사업자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이런 보안 서비스들을 자기들이 이제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한다는 뜻이에요. 글로벌하게 각각의 팝들, 지도가 있으면 좋은데 글로벌하게 보안을 구성할 수 있는 팝들이 흩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팝들을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프라이빗,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구축을 해서 서비스하는 애들도 있고요. 이런 팝들을 또 엣지들이라고 할게요. 팝이라고 하면 약간 네트워크 냄새가 나니까. 이런 엣지들을 클라우드 사업자들 거, CSP들이 가지고 있는 리전 있죠. 거기에 아이안스를 가져다가 쓰는 거죠. 구축해서. 일종의 VPC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자들은 이미 리전을 다 글로벌하게 펼쳐놓고 있기 때문에 버추얼한 데이터 센터만 만들어서 자기들의 보안 솔루션 자원들을 버추얼하게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 이런 팝들을 그렇게 구성을 해놔서 이런 보안 서비스 자원들, 아까 말씀드린 시큐리티 웹 게이트웨이, 프락시 형태로 보안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ZTNA, 이거는 뭐 인바운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SSL VPN 같은 유의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CASB, 이것도 뭐 일종의 프락시 관점인데, 뒷단에 이건 아까 사업자들과 데이터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체계를 좀 더 강화해서 어떤 애들이 어떤 데이터들, 어떤 서비스들을 쓰고 있는지를 쳐다볼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화벽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이죠. 그 다음에 뭐 인증을 연동해서 제공을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DLP, 데이터 로스 프로텍션, 그래서 외부로 데이터가 유출될 때, 인터넷으로 유출될 때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을 여기다 가져다 놓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은 애들을 이런
세시 사업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얘네들 간에 이미 네트워크는 연동이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구성했다? 사실은 이거를 SDN을 써가지고 이 사업자가, 고객사들은 지금 A라는 고객사가, A 애들이 여기 사업장, 여기 사업장, 여기 사업장, 아니면 글로벌하게 이제 모바일 유저들 색깔로 표현을 할게요. 흩어져 있겠죠. 그리고 B라는 사업자가 고객이, 아유 색깔이 안 바뀌었네. B라는 고객이 여기도 있고, 오피스가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흩어져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딘가에는 B에 데이터 센터가 있을 거고, 어딘가에는 A에 데이터 센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뭐 오피스망이라고 하면 이 브랜치들끼리는 이미 로컬망으로 이렇게 백단에 구성이 돼 있을 거고, 여기는 오피스망에 이렇게 이미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네트워크가. 근데 여기서 이제 인터넷을 나가는 접점을 가까운 쪽으로 연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자 약간 위치가 이 서비스하는 애들의 팝에 가까운 위치야 라고 하면 여기까지 보안 터널을 하나 뚫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 IPsek이에요. 다 네트워크 IPsec VPN 터널을 뚫어서 시큐한, 이게 이제 인터넷 루트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방화벽을 타고 인터넷으로 나갈 수 있게 서비스를, 루트를 먼저 네트워크를 구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크게 보면 이제 인바운드 서비스도 가능한데, 인바운드가 예를 들어 SSL VPN, 외부에 있는 이 A사의 사업장 이 외부에 있는 어떤 뭐 재택근무자라고 할게요. 이 재택근무자가 내부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올 때 먼저 브랜치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렇게 가까운 데 접속을 하겠죠. 그러면 이 안에 망을 이용해서 어디까지, 이 브랜치 안에 연동할 수 있는 이 망 안에 접점을 하나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디다가 설치하냐, 보통 뭐 피지컬하게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오피스 브랜치처럼 클라우드 안에다 구성해서 이렇게 일종의 가까운 데를 통해서 터널을 뚫는 거죠. 여기에 서비스 팝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이걸 오피스라고 생각을 해서 IPsec 터널을 뚫어서 망을 확장을 시키고, 이 SaaS 사업자가 A를 위한 일종의 망이 이렇게 형성이 또 된다. A만을 위한 전용망이 SDN 기반으로. 그게 이런 엣지, 고객사에 들어간 이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엣지 팝이 여기 서비스 망에도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포인트를 제공을 해서 이 외부에 있는 인터넷상에 있는 사용자가 가까운 이 서비스 사업자의 팝에 에이전트를 통해서 액세스를 했을 때 필요한 보안 정책을 내려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내부의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길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B라는 고객사라고 하면, 또 다른 고객사들은 이 노란 고객사는 거기에 따라서 가까운 쪽에 팝에 또 그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얘는 여기를 통해서 연결을 해서, 그리고 인바운드 외부 이제 재택 사용자들은 자기와 가까운 팝에 연결을 해서 또 이들만을 위한 이 사업자망의 네트워크망이 이렇게 하나 생긴다라고 생각하시고, 얘를 통해서 여기 데이터 센터에 있는 자원까지도 접속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오피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아웃바운드, 내부 통신은 어차피 자기들이 이렇게 통신할 수 있는 루트가 가지고 있고, 물론 얘를 통해서 이렇게 통신할 수 있는 루트도 제공하긴 해요. 근데 기존에 이미 전용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바운드 서비스는 이제 외부에 나가 있는, 외부에 있는 사용자들이 가까운 팝에 접속을 해서 보안 인증을 거쳐서 이렇게 내부의 망을 통해서 전용 자신들만 통신할 수 있는 망을 통해서 이제 구성을, 요렇게 되겠죠. 예. 여기에 서비스 엣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일종의. 그래서 여기서 이 망과 만나는 형태가 연동이 되고 거기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PC들을 접속할 때는 사실 IPsec 터널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PC에 이제 에이전트가 설정이 되는 거고, 거기를 PC 자체의 어떤 보안 정책이라든지 통제를
PC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PC의 데이터들을 확인하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트워크 연동은 여기 이 사업장에 있는 IPsec VPN 장비와 각 서비스 사업자의 엣지에 있는 장비와 IPsec 터널을 뚫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당연히 이제 사업자마다 좀씩 다를 거고요. 웬만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다 이런 세시 서비스를 지금 오픈해서 서비스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 입장에서 도입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뭐 설명드린 거를 토대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기업이 클라우드를 어떤 식으로 쓰고 이 안에 이제 여기서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자원들과도 연동하는 포인트가 있겠죠. 이제 그런 클라우드 자원들과 연동하는 것도 뭐 이제 어떤 식으로 어느 위치에다 어느 리즌에 내가 앞으로 이 데이터 센터들이 늘어날 거며,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뭐 재택 사용자들, 우리 사업장이 어디고 지금 현재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축돼 있고 전용망이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자가 최적인지, 그 다음에 보안 서비스들 당연히 내가 필요로 하는 보안 서비스들을 대부분 다 제공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사전에 하신 다음에 이걸 도입을 여부를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사업자 선정 시도 당연히 특히 이 사용자 변화, 이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인바운드 서비스는 이미 지금 웬만한 기업들이 다 SSL VPN 형태로 사용을 하면서 그 사용자들, 실제 임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미 변화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근데 뭔가 또 다른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을 수 있어요. PC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변화의 포인트겠죠.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어떤 플랜을 짜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받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뭐 고객사에서 운영을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며, 나중에 서비스가 추가가 되거나 애드온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을 하시면서 도입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게 기존에 웬만한 보안 서비스 솔루션들은 다 구축을 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벤더들을 서포트를 받으셔서 제공을 하시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세시 사업자들은 글로벌 서비스 기반이에요. 이런 글로벌 전체 이런 서비스 엣지를 구성을 해야 되는 그 자체가 일단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볼륨이 나와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단품 형태로 서비스를 내가 사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내가 받겠다라는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도입 검토를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